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7일 오후 5시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추대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당의 새로운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절하다가 조금 전에 세 번째 찾아갔더니 마지막에 승낙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정 부의장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 당원의 총의를 모아 하루속히 당을 안정화시키겠다. 당의 확고한 중심을 세우겠다. 윤석열 정부가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집권 여당이 정신 차리겠다. 당을 신속하게 정비하겠다. 윤석열 정부가 활주로를 날아오르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임기가 12월 31일까지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국회 부의장직 임기입니다. 국회 부의장직 임기가 12월 31일까지인데 당내 의견을 들어보겠다. 겸직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여론을 정치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정진석 국회 부의장까지 등장하게 된 이 상황은 조금 우스꽝스럽습니다. 우선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직무정지를 당했는데 다시 그분을 초대하려니까 완강히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남 출신인 박주선 전 의원을 접촉을 했더니 이분도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야 정진석 국회 부의장까지 간 겁니다. 정진석 국회 부의장은 다선 의원이고 기자 출신입니다. 기자로서도 훌륭한 기자였고 정치인으로서도 상당히 폭이 넓고 충청도의 대표적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보수 본류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친이 정승모 전 장관인데 이분이 돌아가신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가계가 뚜렷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선이 굵은 사람입니다. 성격도 아주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적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상황에서 당을 안정시키려면 우선 뭘부터 해야 되느냐, 이 점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가 지금 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준석 당대표 추가 징계, 이건 취소시켜야 합니다. 추가 징계는 명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이준석 당대표의 반발이 극심해질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아마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또 정치를 징계로서 하는 법이 없습니다. 징계, 당원권 6개월 징계가 결국 오늘의 사태를 불렀습니다. 추가적 징계를 하겠다고 하면은 그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됩니다. 추가 징계하겠다는 게 기껏해서 이준석 당대표가 양두구육이라든지 이런 모욕적인 표현을 쓴 것, 이게 해당 행위다 이런 뜻인데, 그렇게 따지면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권성동 의원부터 징계해야 합니다.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 이런 표현은 상당한 모욕적이죠. 또 사실과 다르고. 따라서 징계로서 지금 국민의힘의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국민의힘은 만사 젖혀놓고 아마 망하는 곳으로 질주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준석 당대표가 이 비대위 출범에 대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오늘 14일 신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날 아마 결정이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자,
이거 참 난감한데 어쨌든 이번에는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지 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상 법원 결정에 불복하면은 그때부터는 여당이 아닙니다. 야당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결국 당을 안정시키려면은 이준석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준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기자 출신인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니까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는 훈련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은 모든 사안을 정파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기자들은 사실이 뭐냐부터 이렇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진석 의원은 자신이 이준석을 어떻게 보느냐 보다는 이준석이 당대표로서 한 역할을 어떻게 보느냐부터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이죠. 이준석 당대표가 국민의힘에 또는 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냐 아니면 손해가 되는 사람이냐를 알아야죠. 득실 계산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득실 계산이 사실 파악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사실 파악은 뭐냐? 간단하게 말해서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크게 이기고 하나는 아슬아슬하게 이겼는데 이 승리에 이준석 당대표의 기여가 있느냐? 기여가 없다면은 몰아내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기여가 있고 지지자리가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그것은 수학적으로도 득실 계산에서도 맞지 않는다 이거죠. 그 점에서 아마 정진석 의원은 기자 출신이니까 뭐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저 의견을 덧붙인다면은 지난 대선, 지난 지방선거 승리에서 이준석 당대표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1등 공신에 해당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선에서 우선 2030 세대의 지지를 끌어내서 어떤 보수 후보보다도 2030 세대로부터 많은 지지를 윤석열 후보가 받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 50% 득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국민의힘이 이준석을 몰아낸다는 현상이 등장하니까 2030 세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가지고 지금은 2030 세대가 40대 정도로 반윤석열로 돌았습니다. 그리고 대선에 기여한 부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앞장서서 사전투표 반대론자들과 싸웠습니다. 사전투표 하지 말자 했을 때 국민의힘이 어정쩡한 태도를 취했지만은 이준석 당대표가 앞장서서 사전투표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음모론은 저거 완전히 불확지 같은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사전투표 반대 음모론을 사전투표 반대 자체가 부정선거 음모론인데 그것을 완전히 근절시키지는 못했지만 그 효과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은 이준석 당대표가 득이 되는 사람 아닐까요? 또 이준석 당대표가 좌파입니까? 어떤 점에서는 국민의힘 그 누구보다도 반공자유민주주의적인 행동을 합니다. 국민의힘 어떤 국회의원이 2019년 홍콩 시위 때 현장에 가서 자유를 외치고 천멸중공을 외쳤습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 현장에 달려간 거 잘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좌파가 아니면은 즉 종북 세력이 아니면은 우리 편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몇 가지 점에서 저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맨 처음 해야 할 일이
윤리위의 추가 징계는 반대한다 하는 입장 천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를 무리하게 국민의힘에서 몰아내려고 하면은 국민의힘도 같이 침몰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해가지고 서로 화합하도록 만들 자신이 없으면은 이준석의 무대, 이준석의 역할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야생마 같은 이준석이 뛰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그것은 존중해 줘야 합니다. 현직 당대표 아닙니까? 지금 당대표. 물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이 당대표를 지금 대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은 징계로서 정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불행해집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